노년의 품격 가꾸기 오만 1221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번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같던 것이 나중에 화가 되기도 하고 화처럼 보였던 일이 뒤에 복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동서고금 역사에서 이어져 온 이면적 사고법, 즉 사물을 한쪽 면만 보지 않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병주 선생님의 중국 고사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면적 사고법. 마이너스화에는 복에는 화가 숨어있다. 마이너스. 이면적 사고법이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양면이 존재하며 한쪽 면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상호 보완하고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사물을 파악하는 생각의 방식입니다. 화 속에 복이 있고 복 속에 화가 숨어 있습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 아름다움은 추함과 상대적으로 존재하며 선은 악과 대립하면서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칙을 견지하되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가 아닌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순환하며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동양적 변증법과 같습니다. 1. 인간만사 세옹지마의 고사미당 선생님 설명. 북쪽 국경 가까운 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기르던 말이 달아나서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은 말하였다. 아니, 괜찮은 일이야. 몇 달이 흘렀다. 도망쳤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축하하자 노인은 말했다. 아니, 이거 곤란한 일인데. 노인의 집에는 점점 준마가 늘어갔다. 아들은 승마광이 되었는데 어느 날 낙마하여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이 다시 위로하자 노인은 말하였다. 아니, 괜찮은 일이야. 1년 뒤 오랑캐의 대군이 쳐들어왔다.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에 끌려나가 10명 중 9명은 전사했다. 자식이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지병을 면해 노인 일가는 무사했다. 복은 화가 되고 화는 복이 된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이 일화는 기원전 2세기에 쓰여진 회남자라는 책에 나온다. 한대의 초기 황족의 한 사람이었던 회남자 유한이 학자에게 명하여 쓴 철학서이다. 사마천의 사기가 완성된 것은 유한이 죽은 뒤 2030년이 지나서이므로 거의 같은 시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다. 중국의 여러 고전들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노자복에는 화가 숨어 있고 화는 복을 불러온다. 회남자 이익과 손해는 문을 같이 한다. 사기 성공과 실패는 새끼줄처럼 서로 뒤얽혀 바뀐다. 노자는 더 나아가 미는 추를 포함하고 선은 악을 끼고 있으며 유와 무, 높고 낮음까지 모두 상대적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조차 사실은 상대적이며 서로 전환될 수 있는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역경의 지혜 음양의 변환. 역경에서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의 변화로 설명합니다.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춘추 전국 시대에 정리된 역경에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역경이라고 하면 단순히 점을 치는데 사용되는 원전쯤으로 생각되기 쉬우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종의 인생 철학의 교본화라고 합니다. 역경은 모든 것을 음과 양의 대립과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포착하여 그것에 의하여 인생을 생각하는 단서를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역의 괴는 양을 나타내는 부호과 음을 나타내는 부호 마이너스를 짜맞춘 것으로 되어 있다. 과 마이너스를 변화시켜서 6개의 막대기를 짜맞추면 64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우주의 삼라만상을 64케이스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대개 인생의 어떠한 현상도 이 64케이스의 어딘가에 부합되도록 되어 있다는 데에 묘미가 있습니다. 양이 가득한 멋진 궤권 위천는 6개의 궤가 모두 양의 궤인이라서 비룡, 하늘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항용유해, 항용하늘 꼭대기에 올라간 용, 유해 후회한다. 즉, 용이 하늘 끝까지 너무 차오르면 반드시 내려오게 된다는 경고가 붙습니다. 차면 기운다는 세상에 철칙이 있습니다. 하늘로 오를 대로 다 오른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양은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멀지 않아 땅으로 떨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음이 가득한 궤는 유약해 보이나 모든 것을 잉태하는 힘을 가집니다. 양이 극에 달하면 내리막길 위험을 내포하고
음은 만물을 낳는 강점을 가집니다. 즉, 강함 속에 약함이 있고 약함 속에 강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한 면만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호 변화하는 변증법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4. 원칙과 유연성. 미당 선생님의 흉노족 모든 왕 이야기. 사기 흉노열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북방 민족인 흉노에 모든이라는 왕이 있었다. 어느 날 이웃나라의 동호왕이 모든왕의 망부가 늘 자랑하던 준말을 양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부하들은 입을 모아 거절하라고 말했으나 모든왕은 고작 말 한마리 가지고 이웃나라와의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을 주었다. 얼마 뒤에 동호왕이 또 즉실 후궁, 첩한 사람을 양도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부하들은 한층 더 격분하여 동호를 처부수자고 말하였으나 모든왕은 까지 측실한 사람쯤으로 이웃나라와의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후궁 한 사람을 보냈다. 동호왕은 점점 기고만장하여 이번엔 양국의 경계에 있는 황무지를 가지겠다고 청하여 왔다. 이 황무지는 양국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로서 인가도 없을 뿐 아니라 농사도 되지 않는 불모의 땅이었다. 부하들 가운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니 주어버려도 무방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모둠은 격노하였다. 땅은 나라의 기본이다. 이것만은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주어도 좋다고 한 부하를 처형한 후 지체 없이 출진하였다. 모둠을 바보로 취급하여 방심하고 있던 동호왕은 순식간에 괴멸되고 말았다. 원칙과 유연성 함께 가야 한다. 원칙과 유연성은 정반대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의 두 얼굴입니다. 흉노의 모든 왕은 말과 측실은 사소한 일로 보고 양보했지만 나라의 기본인 땅에 대해서는 원칙을 견지하며 승리했습니다. 기묘한 일에는 원칙을, 그렇지 않은 일에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원칙만 고집하면 경직되고 유연성만 따르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5. 진문공의 논공행상. 미당 선생님의 고사 설명. 중국 하남성 개봉시의 동남방 약 20km 지점에 있는 진류라는 거리. 근교에 성복이란 옛 전쟁터가 있다. 성복은 춘추시대의 대표적인 격전장의 하나로 기원전 632년 진 송제진의 연합군이 남방의 실력자였던 초의 원정군을 격파하였으며 그 결과 진의 문공이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연합군 측의 병거는 700대, 초나라 측은 600대였다고 한다. 춘추시대의 전투는 차전이 주였는데 한 대의 병기는 4마리의 말이 끌고 3사람의 전사가 탄다. 중앙에 탄 사람이 말을 몰고 오른쪽에 탄 사람은 창을 잡고 왼쪽에 탄 사람은 활을 쏜다. 그리고 이 한 대의 병거에는 30명의 병사가 딸린다. 결국 쌍방 2만 명 정도의 병력이 맞붙는 것이다. 참고로 적어두자면 시대가 이보다 약간 뒤로 내려와 전국 시대에는 보병전이 주력이 되어 10만 단위의 병력이 투입되었지만 춘추 시대에는 23만 명이 보통이었다. 이성복의 싸움의 경과는 하나의 웅대한 드라마였으나 여기서 취급하려는 것은 그 전후의 처리, 특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문공의 매우 특징적인 논공행상에 관해서이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장 큰 공로자는 중신인 선진이었다. 그는 각국에 의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이용하여 묘한 전략을 진언하였는데 문공이 이를 채용함으로써 이기게 된 것이다. 그런데 논공행상이 발표된 것을 보았더니 1등은 중신인 호연이었다. 호연은 전쟁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았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하들에게 문공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성복의 싸움에 즈음하여 호연은 국가에서 신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설했다. 그리고 선진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를 역설하였다. 틀림없이 나는 선진의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눈앞의 이익이다. 그런데 호연이 한 말은 직접 이번 전쟁에는 소용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만세에 이르는 이다. 만세에 이르는 이상이 눈앞의 이익보다 경시되어도 좋은가? 그러므로 호연을 공적의 1등으로 친 것이다. 이 문공이란 인물은 산전수전 다 겪어 세상 물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다. 오랜 유랑 생활 끝에 진나라 왕위에 오른 것이 62세 때였으며 66세에 비로소 천하의 패자가 되었던 것이다. 곡선적 사고가 이면적 사고를 낳고
이상과 현실을 양립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진문공의 논공행상으로 보는 이면적 사고 이상과 현실, 원칙과 유연성. 춘추시대 진문공의 논공행상 사례는 이면적 사고법의 핵심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명쾌한 해설서입니다. 이 고사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균형 및 원칙과 유연성의 조화라는 이면적 사고의 원칙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문공의 논공행상 핵심 정리. 기원전 632년 진나라 문공은 성복 전투에서 강력한 초나라군을 격파하고 천하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현실적 공로자 전술른 중신선지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이용한 묘한 전략과 전술로 직접적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논공행상에서는 문공은 승리에 직접적인 공헌이 없던 중신, 호연을 공적의 1등으로 삼았습니다. 호연은 전쟁에 앞서 국가에서 신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설했습니다. 만세에 이르는 이상원칙 도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문공은 선진의 공은 눈앞의 이익이지만 호연이 말한 신의는 만세에 이르는 이다. 만세의 이상이 눈앞의 이익보다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양립. 문공의 결정은 단순한 보온이 아니라 현실적인 승리와 장기적인 통치 이념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였습니다. 현실 눈앞의 이익 선진 이기기 위한 유연한 수단. 천하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초나라를 무찔러야 했습니다. 이는 현실적 수단인 선진의 전략과 전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상이나 도덕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한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이상 만세의 이상호연을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 통치면에서 현실적인 궤도만을 내세우면 나라는 이익만을 좇는 집단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공은 을 공적의 1등으로 세움으로써 진나라의 통치 이념은 여전히 신이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을 천하에 선포하고 현실 일변도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현실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실적 수단을 쓰되 큰 방향은 반드시 이상의 원칙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지지와 제후국들의 신뢰 신의를 얻어 획득한 패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문공은 삶의 굴곡을 겪으며 세상 물정을 훤히 아는 인물 오랜 유랑. 생활 끝에 62세의 왕위에 오름이었기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는 이면적 사고의 정수라 하겠습니다. 6. 현대 경영 사례. 애플의 이상과 현실. 호연의 가치.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비전과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는 확고한 철학 이상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당장의 수익을 넘어선 애플만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선진의 전략. 그러나 경영 위기 시기에는 경쟁사의 기술을 채택하고 유연성, 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제품 라인을 출시하는 등 철저히 현실적인 전략을 구사하여 생존했습니다. 가장 기묘한 일디자인 철학은 고수하고 유연해야 할 일기술 표준, 제품 전략은 개방하여 이상과 현실을 양립시켜 세계 최고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마존 에머잔의 사례. 아마존은 이상원칙과 현실 유연성을 극단적으로 양립시키며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원칙 고객 중심주의 원칙. CEO 제프 베조스는 고객 집착 커스터머 어브세션을 아마존의 절대적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만세에 이르는 이상입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 만족을 위해 무료 반품, 최저가 보상, 빠른 배송 등의 막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이익 경시. 유연성 끊임없는 핍업과 확장. 아마존은 초기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으나 서점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무한히 유연하게 확장했습니다. 그 전략으로서 전자상거래 유통에서 시작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AWS, 스트리밍 프라임 비디오, 하드웨어 킨덜, 물류 시스템까지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신했습니다. 현실적 전략 추구. 이면적 균형. 아마존은 우리의 모든 전략과 유연한 움직임은 결국 고객 중심이라는 궁극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이면적 사고로 단기적인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고객 신뢰 이상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7. 한국인에게 주는 교훈. 한국인에게 이 이면적 사고법은
속도와 방향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화와 복의 초연한 자세. 빨리빨리 속도 문화 속에서 당장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옹지마의 지혜를 통해 눈앞의 성과에 도취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장기적인 안목과 초연함을 길러야 합니다. 유연한 원칙의 적용. 우리는 정과 빨리빨리로 대표되는 유연성을 강점으로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현실만 쫓는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왕처럼 국가의 기본, 삶의 도리와 같은 변치 않는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되 나머지는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 공리와 마음 도의의 조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물질적 성공 공리를 우선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기의 가르침처럼 생활에 여유 물질가 있어야 예의와 인의 마음도 꽃피울 수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존중하며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맺는 말. 나이가 들수록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은 예측하기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음양의 변화, 즉 두 얼굴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오늘의 좋음도 내일의 좋음으로만 남지 않을 수 있고 오늘의 어려움도 내일의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여유 있게 생각하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되 마음을 유연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뜻한 하루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